예. 자, 뭐 특별한 어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2쪽에 보시면 저 오행의 성격감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목의 성질은 뭐고 그럼 화의 성질은 어떻고 이거거든요. 그게 보면 23쪽 제구리에 보면 목 해갖고 목은 인을 주로 하고 하면서 해놨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읽으면서 국어 시간처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겨우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분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걸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시간 아끼고. 그래서 여기서 23쪽, 22, 23, 24, 25까지는 오행의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한 성질을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행이 다시 또 세분화시키는 거죠. 10가지로 기호를 갖다 붙여갖고 5개 오행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또 굳이 10개를 해놨어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하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행으로 거의 다 풉니다 우리가. 사주 8글자를 사주 이 판을 딱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가 오형으로 다 풉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하는지. 그렇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지만이 그러면 어떤 이제 이 명을 가진 이 사주 팔자 어떤 판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한 8글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성향으로 그죠? 어떠한 오행의 것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한 또 우리 인적 구성원이라 할까?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주로 많이 하고 그죠? 만약 인성이라면 이제 인성과 관련된 그러한 행동과 언어 또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진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천간지지 성정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이 갑목부터 되어 있죠. 갑. 그죠? 이렇게 갑에서 요거 10개. 각각 10개 해서 넘어가는 게 이제 30조까지. 이것도 이제 각각의 성정, 성질, 갑목의 성질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1쪽이 또 넘어가면 그것도 아까 12지지 12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12개가 또 각각이 나타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정. 이제 그걸 제국의 자수는 자 해갖고 수는 해야죠. 자수는 쥐띠를 말하고 그죠? 수의 물의 기운이며 있나고요. 음의 수이다. 그죠? 음양할 때 이제 이렇게 그 12지지의 첫 번째이며 뭐 한랭지수요 해놨는데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수라 하는 글자를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해놓은 게 12개를 다 12개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 35, 36쪽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쪽, 7쪽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또 해놨어. 또 요거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십천간의 기본 특징이라 하면서 해놨는데 요거는 아까는 막 이래 이 문장을 이 서술해 놨는데 요거는 거기서 또 이제 좀 핵심적으로 해놓은 거다. 그럼 갑목이란 그지? 갑목은 시작 목 자체는 시작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목은 시작하는 거다. 그렇지만 특허는 뭡니까?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래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갑목이라 하면 그러한 기운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갑목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구나. 그래 갑목일간자는 뭔가 보수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갑목일간자는 지가 마지가 아니더라도 마지 행세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격은 또 급한 성격도 있다, 그지? 저게. 그다음 대의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이제 그래 갑목은 그래서 이제 일간이 이제 보통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간이 나의 어떤 정신 상태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그러면 갑목일간자는 갑목일 날 태어난 사람의 명은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정,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8글자가 다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오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오행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오행에 따라서 어느 오행에 이제 이 어느 오행으로 잘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게 강하고 어느 게 또 약하더라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요걸 이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있는 내용을 좀 이제 글자가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좋습니다. 이거 보면 경금, 신금해서 나오니까 그 뒤쪽까지 나오면 임수, 개수 이제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옆에 나오는 거 보면 또 12지지의 기본 특징. 이것도 아까 좀 앞에는 12지지는 쫙 책임을 뭐한 5페이지 정도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죠. 한 페이지에. 근데 이제 목 옆에 인묘 해놨잖아요. 그지? 목은 인은 양의 목이고, 그 39쪽이죠. 예,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묘는 음의 목이죠. 근데 인목은 성질은 범철은 중용적이고 일어났습니다. 욕망과 권력성이 있고 포악하고 인기가 있고 생명을 키운다. 뭐 이러한 이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러한 성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 뭐 묘는 토끼처럼 깔짝거린다. 이제 이래놨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간의 것은 조금 전에 10개 천간의 것은 내 생각, 그죠? 사람의 머리를 지배한다.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12개의 지지의 특징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이 12개의 지지까지 이제 다 해놨다. 그래서 요 이제 특징을 또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또 지지오행의 속성 해놨습니다. 이 지지오행의 속성은 요 자연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자연이 요 변화하는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결국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변화하는 그거예요.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목하고 봄의 계절 인묘진 해놨잖아요.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이러나그 책에. 그다음 40쪽이죠. 예, 그 옆에 해놓고. 근데 이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인묘진이나 글자는 이 시기에는 그죠? 이 글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인묘진이란 글자는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지만 새싹을 뜻하기도 하고 추진력을 뜻하기도 하고 시작이니까 굉장히 의욕적이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니까. 그다음 굉장히 진취적이고 투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시작하고 창조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빚 대출 준비해서 시작 뭐 이랬고 그런 시작이 단계임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인묘진이란 글자는 계절적으로는 봄을 뜻하지만 이 글자들이 그죠? 이 글자들의 특징은 시작하는 거구나. 만약에 인은 가장 먼저 없는 데서 시작한다 안 했습니까? 아까 인. 그래서 인년이 원래가 임인년입니다. 원래가 임인년이죠. 그래 임인년이면 인이란 글자 이미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하는데 여기 수생목 받아서 그죠? 지금 오늘 학교는 이제 상생상극론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받아서 이 인이란 글자가 굉장히 막 우리한테 작용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인이란 글자를 쓰도록 하는 거죠. 쓰이게끔. 그럼 어떻게 쓰여지나는 거죠. 그 상황에 맞도록. 어떤 사람 막말로 먹고 가 지금 백수다. 지금까지 백수였다. 아, 그럼 내가 이제 뭔가를 새롭게 일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하도록 시작하게 하도록 이 글자를 통해서 이 기운을 통해서 하게 한 거죠. 이 기운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생목 받아서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노력하다가 안 됐는데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그러면 원래는 내가 임시적으로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다음은 뭐 노가다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안 그러나 모양새를 바꾸든지, 내가 이 길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달리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사업 계획을 잡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획보다 이제 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임묘진 봄에 시작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인연에 시작하려고 하면 여기 빚 대출 해놨죠. 이 굉장히 희망적인 거거든요.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투자 일어나잖아요. 봄에는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모판도 뿌려놔야 되고, 여기에서 인연의 시작,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기 때문에, 그죠? 임묘진 일이 나가잖아. 그죠? 봄에. 아까 그것만 내가 말씀드리면, 인연의 시작에서 요리 발전해 나가고, 또 요리 점점 성장해 나가는 글자잖아요. 인연에 시작하면, 묘년에 시작하면, 진년에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원래 뭔가를 일을 치는 사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내년에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인연에 시작하면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왜? 여 안에는 지금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지장간이라 하는 것이 이 병화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문명의 세계로 저 앞이 훤히 보이는 거거든. 원래 시작한 사업을 뭐 하면 굉장히 저 앞이 훤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전죠. 그래서 이때는 시작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빚 대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이게 이제 이까지 확장 해석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연에는 이 전부 다 목의 기운이죠. 자,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다 했다. 그런데 이 목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천간으로 치면 간목이라 했잖아요. 간목은 뭐 특허라고 했잖아. 없는 것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니까 사업을 처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야한 글자는 이 속에 병화라는 굉장히 밝음을 갖고 있거든요. 밝고 긍정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빛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빛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뭔가 내가 이긴다,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여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빛이라는 개념 없어. 현 시점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이제 달라져.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다가 이게 무슨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간목 일어나고 아까 여기 뭐 양의 운동성이다. 뭐 시작하고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하고 창조하고 시작 창조. 이건 좋다. 창조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낸다. 그래, 이게 참 이 봄의 목의 성향이구나. 그런데 뭐 실행하고 옮기는 거, 그죠? 실행한다. 근데 빚 대출 이게 또 뭐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확장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작의 단계이다. 항상 그죠? 그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요걸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요걸 한번 자연이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쓰여질까, 어떻게 작용될까라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41쪽에 제일 밑에 그 네 줄 한번 볼게요. 목, 화, 금, 수라고 돼 있지. 그지? 41쪽입니까? 그 오행의 속성 제일 마지막에. 예, 보면. 그 밑에 보면 다섯째, 밑에서, 끝에서 다섯째 줄 위에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 돼 있지. 운에서 맞는. 그지? 그 있지. 운에서 맞는 특성. 그럼 운에서 목의 운을 만나면 이 말이거든요. 또 화의 운을 만나면, 그죠? 금의 운을 만나면, 수의 운을 만나면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어떤 운입니까?
위에는 수고, 임은 수잖아, 임수. 이건 어떻습니까? 이 인목이잖아요. 수생목 받아서 지금 할 거지만은 수생목 받아서 수기운과 목의 기운이죠. 그죠? 하늘의 생각적으로는 천간에 가서는 수기운이 작동되고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생각이 수의 기운, 수는 뭐였습니까? 아까 저 넘겨보면 수의 성정은 수는 지혜를 뜻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다 실행한다. 계획 있는 것을 실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실행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실행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목의 운에서 목을 딱 만나면 여기 있지. 목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강압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민년 원래는 인이란 글자 이 목을 만나서니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계획 잡고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내가 뭐 공기업이다 대기업 취직하려고 해도 안 됐어. 그럼 원래는 어야가야 에라이 그러면 좀 그거 하면서 막말로 노가다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공기업이 계속 하다가 대기업으로 그냥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모양을 바꿔서 시작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실행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운이 오면 대만 느끼는 게 다들한테 뭐 느끼는 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 중압감, 강압감 이런 걸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또 화라 하는 거 밝음을 뜻하거든요. 불, 빛, 태양, 뭐 달빛, 그죠? 뭐 촛불 또 어쨌든 이 부분적으로 밝혀주지만 밝음, 어두움을 밝혀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현실이 내가 안 좋아도 그죠? 좋다고 착각한다. 괜찮다. 내가 만약에 뭐 사업이 억수로 내려막에 치가 이제 바닥까지 왔어. 그래도 화의 운을 만나면 마음이 환해져요. 그래, 아유 괜찮겠지 뭐. 내년에 나아지겠지. 현실과 이 달라지죠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 화의 운을 만나면 현실이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데도 그냥 좋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의 운을 만나면 지지에서 그죠? 지지 속성이니까 지지의 토는 왜 없습니까? 토는 각 계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뺀 거죠. 그 토의 운을 만나면 토라는 성정은 여기 보면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뭔가 결실을 만들어낸 그런 계절이잖아요. 결실을 만들어낸 거죠. 실리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는 금을 운을 만나면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가 있다라는 생각.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아쉬울 게 없다. 현실에 거의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죠.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현재 주어진 내 일만 하고자 한다는 거죠. 만약에 목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뭔가 해야 되는 것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막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데 금이라는 것은 금은 가을에 그저 결실 계절 내가 저 농부가 저 사과밭에 사과 열리는 것만 봐도 배 안 부르겠습니까? 저기 다 내 재산인데 그죠? 저기 다 내 이 자산인데 그래 저것만 봐도 배부르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 써야 되는데 그래 굳이 내가 뭐 안 만나면 되거든.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금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수의 기운을 보면 좋아도 수라 하는 것은 음이잖아. 음의 성향이거든요. 음의 성향은 양의 성향과 반대로 양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양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밝습니다. 진짜 밝아요.
밝아 보이고 그 사람 말하는 성향이나 말하는 투도 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음의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양의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는 저래 못하거든. 그래 저래 하는 거 대리만족도 해요. 같은 여자라도 막 남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록 같은 여자지만은 대리만족한다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수는 내가 현실이 좋아도, 그죠? 현실은 사실 좋을 수 있어요. 가장 안정되고 좋지만은 좋아도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 그 사람들 양의 성향을 가진 사람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천상 여자 같거든. 지는 선머스만 같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천상 여자 같다. 그죠? 이제 그래서 수라는 에너지는 운에서 맞으면, 수라는 기운을 운에서 맞으면은 현실은 뭐 실제적으로는 좋아도 안 좋다고 느끼게 돼. 이게 이제 뭐 말하면 운에서 이런 기운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마음의 변화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행의 속성을 적어 놓은 거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40페이지가 지금 갔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42쪽이거든요. 40 몇 쪽입니까? 지금 천간의 물상 40 몇 쪽입니까? 1쪽? 아, 나는 2쪽으로 돼 있구나. 예. 천간의 물상. 이 물상은 뭐를 뜻하냐면 그냥 요 갑월병정 천개 1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는 갑과 을은 목이죠. 목인데 양목, 을목.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은 환대, 양화, 병화는 양화요, 정화는 음화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행으로 나누어 갖고 음양 보면 되는데, 갑목이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물질적 상. 그죠? 그러면, 갑목이라 하면, 일단 나무구나. 그 다음 그렇지만 거기서도 대들보를 뜻하기도 하는구나. 큰 나무. 그죠? 그 다음에 목재를 쓰여지는 나무도 있고, 가구로,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씨앗을 뜻하기도 하는구나. 그죠? 씨앗을. 갑목은 씨앗을 뜻하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 또 가장 시초. 그죠? 이걸 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정적으로는 이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진. 돌진은 뭐냐면, 갑목이는 하는, 목이 씨앗이, 뭐고, 씨앗에서 삭이 나오면은 똑바로만 착 자라는 앞으로 직진만 보고 가는, 앞만 보고 가는 이러한 성향이거든. 갑목은요. 을목은 어떻습니까? 그게 요리도 갔다가 조리도 갔다가 이런 능쿨 식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꼬불꼬불 하잖아. 을은 그죠? 그래서 을목은 자들은 보고 생활력, 생명력이 강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갑목은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돌격 앞으로 한다. 나를 따라라 이거잖아. 그런 성질이 다르죠, 완전히. 목의 성질이지만은 하나는 직전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살 구멍을 찾아 나가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게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을목은 화초목을 말하기도 하고, 화초와 같고, 넝쿨나무를, 넝쿨식물, 이런 걸 뜻한다. 그리고 을목은 또 이 성정은 소식을 뜻하기도 하고, 이별을 뜻하기도 하고, 실, 부, 털, 그림, 이런 것들을 바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을목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물상을 알아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병화는 하늘, 불, 열기, 여기 보면 태양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걸 뜻한다. 그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갑목은, 나무다. 그 다음에 저 끝에는 우레화가, 우레. 그죠? 우레를 뜻한다. 그 다음에 을목은 초목, 화초, 능쿨나무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하늘의 기운에서 바람을 뜻한다. 그죠? 그 다음 병화는 하늘, 불을 뜻하지만 태양을 말하는구나. 그죠? 병화는 태양과 같다. 그죠? 곳곳에 다 밝혀주네. 이런. 그 다음에 정화는, 달, 별을 뜻하구나. 음양이니까. 그죠? 양이니까.
이 또 토는, 토의 양은 무토잖아. 토의, 그 다음 음은 기토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토는 뭡니까? 노을을 뜻한다. 하늘의 토는 노을. 그죠? 뜻하구나. 그 다음 여기서 뭐 댐, 큰 댐,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 기토는 나왔습니다. 이 무토는 댐 해놨지만, 이 뭐 제방 큰 태산. 여기는 뭐 지구, 대지, 부동산, 뭐 이렇게도 하지만, 기토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산을 뜻합니다. 큰 부동산. 그죠? 기토는 뭡니까? 논밭. 그래서 여기서는 무토는 지구라고 해놨어요. 그냥 큰 산, 태산과 같다. 그 다음에 이 노을 지는 그런 상황. 노을의 환경을, 야, 무토의 환경이라 보면 돼. 노을의 환경, 그죠? 그 다음 기토는 작은 우리 논전답. 이제 이런 걸 뜻한다. 그죠? 그런 뜻하면서도 구름을 말하는구나. 구름을. 그 다음에 금으로 넘어가면 양금은 경금이고 음금은 신금인데 신금은 어떻습니까? 철강. 금은 철강이죠. 철강. 쇠. 금 자체는 쇠, 철강을 말하는데 경금은 뭡니까? 여기 보면 철강, 금속, 그죠? 도끼, 뭐 바위 이런 걸. 그다음에 이 폭력을 이제 형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군인 이런 형상을 경금과 이래 비유하는구나, 그죠? 그러면서도 하늘의 상황은 우박이 내리는 상황. 이걸 경금의 상황이다. 그 다음 신금은 보석을 뜻한다. 맹 같은 금이지만, 그죠? 보석을 뜻한다. 그런데 경금은 무쇠, 도끼 이런 걸 뜻하지만은 경금은 어떻습니까? 이 가공해놔 만들어놓은 거 보석 아름다운 거, 그죠? 이런 걸 뜻한다. 그래서 보석, 기계, 부속, 바늘, 세공, 미인을 뜻한다. 신금은. 그다음 전문가. 경금에 비해서 경금은 어떻습니까? 과일이 자연에서는 과일이 덜 익은 풋과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금인 상태에서는 완전히 익은 과일이었죠. 그런 상황을 뜻한다. 그래서 금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가을의 하늘, 썰이가 내리는 그런 상황. 그래 이 온열의 썰이 내린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의 썰이 내린다 하잖아요. 그만큼 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온열의 썰이 내린다 하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신금이라는 거예요. 신금. 신금은 뭡니까? 썰이 돼 있죠. 그런데 세공, 미인, 바늘, 여기서 이거 신금은 칼 이런 걸 뜻하거든요. 칼 같다. 침 이런 걸 뜻. 그래서 온열에 썰이 내린다 하는 게 이게 이 말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는 양의 수는 임수요, 개수는 음의 수인데 임수는 싱수, 빙수 큰 바다와 같다. 바다 해놨죠. 호수, 큰 호수. 그 다음에 하늘의 상황은 눈. 이제 이 비, 여기 비 해놨는데, 원래 이제 이 임수는 큰 호수와 바다를 뜻하면 개수가 하늘의 비를 뜻합니다. 원래 그렇게 또 분류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임수는 눈, 비도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샘물, 눈물, 샘물, 뿐만 아니라 생수, 활수, 그죠? 이게 내려가서 큰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가랑비를 뜻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지? 요걸 이제 물상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물상이라 하면 우리 오행의 목화토금수 오행의 물상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비근한 거는 뭡니까? 오행의 물상은 목은 나무, 나무 목자 쓰니까 화는 불 이거잖아요. 뭐 목화토는 흙, 산 이런 거고, 금은 쇠, 수는 물. 요게 이제 오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간에 오행 중에 천간에 음양이 음양으로 해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한 물상을 지금 우리가 방금 했고, 그 다음 또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의 물상이 또 있겠죠. 12개 물상.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가벌병정해가 또 해놨죠. 이걸 이제 제가 해놓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물상들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 이거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여기 제공해 놓은 거예요. 그죠? 위에 거는 맞고 이건 또 뭐고 이게 아니라 그 지금 방금 했는 그 밑에 보면 또 목 옆에 갑 해놨고 갑은 대림목이고 천둥 번개를 뜻하고 그죠? 제가 화살표 해가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행동 추진력 또 요걸 좀 더 이해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관계를 지어서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건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지가 나오죠. 그 밑에. 그 옆에 보면은 자축이면 세로로 해가지고 자는 밤을 뜻한다. 자시. 그죠? 자시. 그래서 또 자는 수니까 물을 뜻하고 바다, 강, 하천, 매립지. 이러한 경우를 이게 자라 하는구나. 축이라 하는구나. 인이라 하는구나.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오행의 강론 또 해놨어요. 맨 지금 그에 대해 오행, 천간, 지지 뭐 계속 지금 그만 나오는 거죠. 이 많은 내용들을 관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자꾸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오행의 강론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세례배 빚으신 누분 아들이지. 여기 십간의 성격과 적성 옆으로 빼다가 이 아들은 누분 아는데 이건 간목, 을목, 십천간, 그지? 그래 일간자는 완전 뭐 간목 일간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간목 일간자는 보면 하늘로 곱게 자란 나무와 같다. 간목은 그지? 그러면서 성격은 1등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선구자적 기질을 갖고 있구나. 등산할 때도 가장 먼저 나서고 싶어 막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간목의 성량이다. 간목의 성정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간목은 항상 서두른다. 뒤돌아보는 것은 없다. 나를 따르라. 앞으로 보면 직진하는 것.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자존심이 세고 굽힐 줄 모른다. 융통성이 참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른다. 그런데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또 다르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죠? 어디 이제 이 약한 데를 찾아가면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목은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한 성정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지칠 줄 모르고 건기가 있다. 간목은. 그러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적성은 그 옆에 선생님이 잘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8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나머지 7글자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간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적성적으로는 선생님의 적성이 잘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목재, 책, 건축 자재, 뭐 그죠? 나무 등을 취급하는 직업과 관련 지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출판업, 건축업, 과수원 일어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다음 경영, 토목관계 일어나죠. 이게 결국은 목이란 말이야. 목 나무와 관련 지어난 거예요. 그 어렵지 않죠? 그러면 화는 뭘까? 화는 불, 빛, 전자 이런 거와 또 관련 지었어요. 그렇게 보면 쉽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 외우려 하면 어렵겠죠. 근데 이거 연계성을 찾아. 그다음에 뭡니까? 톤은 묵묵히 앉아 있는 태산과 같다.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관련 적성에 보면 그죠? 양토, 무토에 보면 부동산 관련, 유경사업, 농장 경영 뭐 일어났어요. 또 넘어가 보면 금은 뭐예요? 금은 그죠? 금은 경금과 신금이죠. 금은 뭐 금속이었잖아요. 쇠금자. 그와 관련된 직업군 이런 거예요. 그게 안 어렵죠. 그럼 수는 또 뭐겠습니까? 임수개수는 당연히 물과 관련 직업군. 그래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생각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빈듯이 금방 지금 너블너블 바로 이제 세웁니다. 세우면 자, 또 오행으로만 보는 그죠?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해놨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련지어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52쪽까지 싹 진도가 다 나왔습니다. 싹 진도는. 자, 그래서 오늘은 53쪽입니까? 4쪽입니까?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예,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상생상극. 자, 상생상극이라 하면 서로 낳는다는, 그죠? 상극, 이길 극자, 못하게 극한다. 그래, 내가 요거는 서로 생하게 하고 날생자가 나타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긴다, 제압한다, 극한다, 가는 놈 발목 잡고 일락하는 놈 대가리 밟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오행적으로, 그죠? 오행적으로 어떻게 항상 먼저 시작하는 글자는 뭡니까? 목, 그죠? 목이 생하는 것은 화. 또 화 다음에 순서가 뭐였습니까? 토 다음에는 순서가 금이었죠. 금 다음에는 수였어요. 수 다음에는 목이고. 요 관계가 뭐 그러면 좀 이게 책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요게 생의 관계예요. 요게 생의. 목은 화를 생하고, 그죠? 여기 그 책을 보면 상생 해놔놓고 목생화 해놨지. 목생화는 나무는 불을 낳는다. 불을 낳는다라고 표현해놨는데, 불이 산불은 조그만한 끝에서부터 크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불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연에서는 그냥 나무가 불을 낳는다. 이걸 뭐 그게 뭐 목생화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목생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꼭 불을 낳는다 이게 아니라 목생화 하는구나. 그 결국은 목이 있으면은 화는 더 활성화되겠구나. 그죠? 내 명에 화가 있는데 목이 없어. 그러면 화 있는 만큼 목이 있으면 계속 목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화는 있는데 목이 없어. 에너지 공급원이 없죠. 그러면 야는 내한테 글과 학문이 될지 재물이 될지 문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공급받아야 내가 유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 생하는 관계다. 요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또 다른 화는 토를 생하게 되고 책에는 토생금 화생토죠. 화생토하고 불은 흙을 낳는다. 왜? 타고난 재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디 가도 이 내용을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듯이 또 다시 말씀드리면 토가 있는데 화가 없어. 그럼 토는 제한적인 억수로. 그죠? 억수로 제한적이다. 계속 공급이 돼야 이 토가 나한테는 잘 쓰여진다는 거죠. 내가 명예라면 명예가 굉장히 제한돼 이게 없으면 어느 정도 쓰다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생토 받으면 토는 계속 점점 더 내가 그 명예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비춰진다. 이게 이제 생의 관계다. 다음 금생수 마찬가지고 그죠? 금생수는 아주 토생금 흙은 쇠를 낳는다. 광물질 산에 광물질 만들듯이 그죠? 그렇게 흙이 쇠가 된다. 바위가 되고 쇠가 되고 광물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생수하고 수생목하는 관계가 다시 수는 물을 낳고 나무를 낳고 물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은 수잖아요. 그 결국 수가